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책을 읽으러 온 9살 서희율입니다. 9살? 네, 저는 저기 복정동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작가 문혜지입니다. 네. 책 읽자. 오늘 무슨 책 읽어줄 거야? 소중한 것은 한 글자로 되어 있는 한 글자 책입니다. 책이 너무 두꺼운데? 다 읽을 수 있겠어요? 다 읽- 그림이 더 많잖아. 오히려 좋아. 그래, 읽을게요. 소중한 것은 한 글자로 되어 있다. 한 글자. 카피라이터 정철 지음 허밍버드. 길게 말하지 마세요. 한 글자면 충분합니다. 뒤. 내가 외롭지 않다고 착각하는 건 내 뒷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옷. 옷이라는 글자 사람을 닮았다. 머리와 목, 두 팔에 두 다리까지. 그런데 가슴이 없다. 가슴이 없는 사람은 옷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옷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것이다. 산. 산의 매력. 정상이 있어 도전 의욕을 갖게 한다. 바다의 매력. 정상이 없어 욕심을 내려놓게 한다. 당신의 매력 때로는 산을 때로는 바다를 찾을 줄 안다. 꽃. 핀다 진다. 꽃의 아름다움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연. 하늘의 높이를 재는 기구. 우주선처럼 너무 빨리 달려 하늘에 구멍이 낸 일이 없도록 오늘도 조심조심 날아오르며 측정 중. 현재까지 확인된 높이는 꽤 높다. 그것을 알아낸 자신이 대견하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한다. 천천히 가야가는 길 곳곳에 놓인 행복이 보인다. 행복은 도달이나 도착이 아니라 도약과 도전을 즐기는 것이다. 시. 씨와 열매 사이에는 세월이 있다. 그것은 비바람 곤충의 습격을 견디는 시간. 어떤 시도 세월을 생략할 순 없다. 당신 김영선 씨도. 봄. 봄에게 배울 점. 그것은 햇볕을 초래하는 능력도 아니고 시냇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능력도 아니고 새싹을 틔우게 하는 능력도 아니고 개구리를 튀어나오게 하는 능력도 아니다. 봄에게 배울 점 딱 하나. 뛰어난 위치 선정이다. 겨울 다음이라는 위치 선정이다. 추운 겨울이 없었다면 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평범한 계절이었을 것이다. 내 능력을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첫 죽음은 없다. 잘 죽어야 한다. 8. 목표가 190cm 높이에 있고 키가 160cm라면 목표에 닿을 수 없는가? 있다. 우리에겐 팔이 있기 때문이다. 살면서 놓친 것, 그냥 지나친 것, 포기한 것들 대부분은 팔을 뻗지 않아 인연을 맺지 못한 것들이다. 키가 능력이라면 팔은 간절함이다. 답. 인생 시험 어려운가? 정답은 늘 만족이다. 문제는 늘 당신이다. 것. 그것보다 이것이 소중하다. A. 생긴 걸 보면 알지. 위로 치솟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해. 맨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야. A. 그뿐만은 아니지. 치솟겠다는 의지가 뜬 구름을 대지 않도록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있다는 사실. 돈. 남들이 돈 벌었다는 길을 뒤따라간다. 다 주워가고 없다. 적.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허우적. 결정하고도 시작하지 못하는 문구적. 시작한 후에도 자꾸 뒤돌아보는 흐느적. 허우적, 문구적, 흐느적.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이겨내야 하는 인생 3적. 1. 일에 프로가 되지 않으면 일에 포로가 된다. 신. 백발의 하얀 수염을 기른 신이 나를 찾아와 20살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맙다고 깍듯이 인사한 후에 거절해야겠지. 살아본 나이를 또 사는 거 재미가 덜할 테니까. 20살은 알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지금 내 나이에도 있을 테니까.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 끝까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신의 모습이 20살이 아닌 이유를 눈치채야지. 섬이 외로워 보이는 건 하루 종일 육지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육지만 바라보느라 자신의 품에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은 인생의 살. 왜 읽는가, 왜 듣는가, 왜 보는 것. 이것은 인생의 뼈가 있어야 살이 붙는다. 탁구공아 몸집이 작다고 움츠려 있지 마라. 덩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상처를 깨맨 자국이 울퉁불퉁 남아있는 야구공. 가슴에 구멍이 3개씩이나 뚫린 볼링공. 이놈 저놈의 발을 차여 흙두성이가 된 축구공. 공이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얼굴이 뒤틀어버린 럭비공. 어때? 작지만 깨끗한 내 얼굴이 자랑스럽지 않니? 조금은 힘이 나지 않니? 몸집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능력이 클수록 고민도 크고 곳간이 클수록 외로움도 큰 거란다. 큰 방이 큰 방인 것은 곁에 작은 방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방이 사라지는 순간 큰 방은 단칸 방이 된다. 어제 모임에 왜 안 왔어? 못 갔어. 못 온다고 연락이라도 하지. 못했어.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쿨한 듯다. 어쩌면 우리는 별 소용없는 병명과 핑계를 마련하는데도 많은 인생을 지불하고 있는지 모른다. 불면증은 낮에 치료해야 된다. 오늘 움직였는가? 벼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짜 겁나는 것, 노력 없이 덜컥 성공해버리는 것. 노력한 실패에게는 박수를, 노력 없는 성공에겐 걱정과 위로를. 헛수고, 헛인사, 단체문자 그만. 모두에게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거미줄에 걸려 말라 죽은 나비에게 꿈을 물어보는 건 대답이 없다. 꿈꾸지 않는다. 죽었다. 같은 뜻. 새우깡으로 갈매기를 유혹하려면 머리에 새똥 맞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활을 쏜 후에 몸을 쓰지 마라.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다. 당신의 시선이 꽂혀야 할 곳은 날아간 화살이 아니라 다음 화살이기 때문이다. 낭비란 비싼 칼을 사는 게 아니라 비싼 칼을 사서 칼집 속에 가둬두는 것이다.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지만 가치는 사는 사람에 의해 다시 매겨진다. 남자가 또 입을 열었다. 내가 삼각김밥 까먹는 법 가르쳐줄게. 자, 여기 위쪽 가운데 뜨는 곳 있지? 이걸 잡고 아래를 쭉 당겨서 뒤쪽까지 뜯어내는 거야. 너무 힘주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그럼 무쇠 기적처럼 한가운데 길이 나게 돼 있어. 그냥 양쪽 포장만 남는 거지. 이제 오른쪽 뜯어내고 왼쪽 뜯어. 그럼 끝이야. 왼쪽보다 뜯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어때, 쉽지? 비닐에 김 빼앗기고 울 썩는 사람 들어봤지? 너무 한심해. 어쩜 이렇게 쉬운 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남자의 입만 바라보던 여자가 한마디 한다. 넌 어쩜 그렇게 말이 많니? 하고 싶은 말 절반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잖아. 남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한다. 그래서 삼각김밥 유래하고 유통기한 확인하는 법은 참았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생각보다 길어지자 이 글을 쓰고 있던 내가 참견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려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는 이 책에 실린 글 통째로 가장 긴 글을 쓰고 있으니 하고 싶은 말 반토막만 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네요. 이때 독자 한 분이 어차피 길어진 걸 하면서 끼어든다. 말을 짧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책에 실린 글이 아주 대부분 짧은 글이라 책 써보는 입장에서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글자 수에 따라 책값을 매기면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책값 내기가 나오자 이 책을 펴낸 출판사 대표가 슬그머니 끼어든다. 삼각김밥은 금방 똥이 되어 사라지지만 책은 두고두고 마음의 밥이 되는 것이니 책값에 너무 민감해서 안 된다.
고 생각해요. 더구나 글자 수에 따라 책값을 매긴다면 짧은 글을 좀 쓴다는 정철이라는 작가는 삼각김밥 사 먹을 돈도 없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글을 질질 쓰는 방법을 택할 게 분명한데 그건 독자인 당신도 지루한 책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니 득이 될 게 없지 않겠어요? 편의점에서 데이트하다 느닷없이 끼어든 이방인들은 말을 당하는 여자는 남자가 이방인들 말을 대받을라 입에 삼각김밥을 통째로 남자 입에 우겨 넣었고 적게 말하고 많이 듣자는 주제를 이미 놓쳐버린 나는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난감해하고 1.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인류가 된다. 뿔. 머리에 뿔난 착한 송아지는 기껏해야 한 근에 5만 원이지만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는 부르는 게 값이다. 다름이 가치다. 내겐 어떤 다름이 삐쭉 쏟아 있는지 온몸 구석구석을 더듬어 볼 것.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를 저어야 한다. 노를 들고 바다 위에 수없이 노라고 써야 한다. 당연과 상식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고 안 심은데 안 난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심는 건 콩이나 팥이 아니다. 돼지는 목이 댕강 잘려 고사상에 올라도 10,000원짜리 서너 장만 입에 물려주며 씩 웃는다. 돼지는 원래 이름이 돼지라는 긍정이었을 것이다. 하면 되지. 앞자리에 목숨 걸지 마라. 자동차 뒷좌석에 앉는다고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니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되니까 낯이 보이면 물음표부터 떠올릴 것. 와 있나? 왜 안 되라고 물을 것.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은 낯으로 싹둑 잘라버릴 것. 그것보다 이것이 소중하다. 이거 앞에서 본 글인데 왜 또 나왔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이 책을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책에 인쇄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의 뜻을 읽고 있는 것이다. 앞에 나온 글 제목은 곧이 아니라 것이었다. 다른 글이지만 같은 의미이다.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글을 또 실었다. 당신의 깊은 독서에 박수를 보낸다. 합은 만든다고 하지 않고 쌓는다고 한다. 노력 위에 노력을, 정성 위에 정성을 쌓아야 탑이 솟는다. 탑도 그렇다. 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잔에 따른 포도주를 욕심내지 마세요. 병에서 잔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이미 마실 사람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포도주를 가져왔거나 코르크를 열었거나 잔을 닦았거나 포도주를 잔에 따랐거나 안주를 준비할 사람이 것입니다. 이 얘기를 꼭 말해주고 싶었어? 지금 선생님이 어른이잖아요. 근데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저희 아빠도 한 번씩 안 듣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같이 집중해서 계속 들어주면 귀도 맑아지고 좋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정말? 아빠는 지금 신경도 안 쓰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듣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정말 나이가 들으면은 참 그게 쉽지 않고 내 말만 하게 되거든. 오늘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다음에도 이런 좋은 책 많이 소개해주세요. 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책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볼까?